자, 이번에는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아까 제가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있다 그랬죠. 용도지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용도지역에 의해서 국가에서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다 정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용도지구에는 이런 거는 지을 수 없다 하고, 다시 말하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은 어떤 땅이든지 다 있지만은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여기 보시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용도지구가 없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한 것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9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은, 특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없는 용도지구를 하나씩 만들어서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입니다. 즉, 이 얘기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에 용도지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용도지역이 있는데 수원에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 옆에 주거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관리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장 옆에 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땅 옆에 용도지역이 다 정해져 있지만 고도지구를 정해놓고 여기는 몇 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는다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무조건 얼마를 지을 수 있다고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취락지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시 말하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있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봤더니 여기는 이미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고 했던 경우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취락지구로 지정하게끔 되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취락지구로 보면 됩니다. 취락지구는 지정이 될 때 반드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만 취락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 외에는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화성 이런 곳에 땅을 보러 가서 땅을 현장 답사를 하고,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어느 동네에 땅이 제가 집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매매를 하려면 얼마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벌써 이미 공인중개사들이 알기 때문에 그 동네에는 취락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 매입하시려고 하는 그 땅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얼마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가다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인데도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땅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라는 것인데 집단 취락지구는 다른 데는 없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만 있는 겁니다. 아까 녹지지역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있을 수 있고 집단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안에만 집단 취락지구가 지는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정해진 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물을 허물고 그쪽으로 옮겨 이축만 할 수 있는 것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이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만 있냐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다.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나 집단 취락지구는 규제를 하는 것이 못 짓게끔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끔 풀어주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존지역에는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진흥시킬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 안은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취락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락지구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만 지정되고 건폐율의 최고 한도는 60%이며 건축할 수 있는 건물층별과 건폐율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하는데 대부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린시설, 이종 근린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했죠.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죠? 다세대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가구가 있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이 있는데 총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세대라고 하고 총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연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5층 미만, 다시 말하면 4층까지만 지었을 때는 다세대나 연립을 만들어오고 5층으로 가게끔 되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아파트로 가게끔 됩니다. 4층까지는 연립이나 다세대로 가게끔 됩니다. 자, 이번에는 6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이것도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쪽을 개발을 해라 하는 뜻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놓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의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줍니다.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관광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때 더 우대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서는 땅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자연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훨씬 더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또는 건축물의 종류를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기능, 유통, 물류, 관광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조정이 되고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지정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0페이지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특정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게 사실은 보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제일 나온 것이 언제서부터 이게 만들어졌냐면은 그 노태우 정부 때에 5개 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산이 개발이 들어갔는데 다른 5개 신도시 중에서 4개 신도시는 빨리빨리 분양이 되고 다 건물이 빨리빨리 지어졌는데, 사실 일산 신도시는 강남하고 좀 먼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러 해서 매도를 해도 빨리빨리 매도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5개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전부 다 매수를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데, 그 기반시설이라는 얘기는 도로, 배수로, 전기, 가스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산에 그 개발할 때 상업지역도 만들고 주거지역도 어떤 지역도 만들었는데, 상업지역의 땅을 큰 것도 만들어 놓고 좀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그 일산에 상업지역의 땅을 그때 분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몇 년에 걸쳐서 그냥 매수를 해서 그 가격을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고 봤는데 3년, 4년, 5년이 지나도 그 옆에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투자한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빨리빨리 개발이 돼서 뭔지 건물을 짓고 그 자기 돈 투자한 것만큼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3년, 4년이 지나도 그 옆에 건물이 안 들어서고 그냥 벌판으로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기다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뭘 지었냐면 그 당시에 모텔을 지었었어요. 근데 일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일산으로 가는 도로는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카 시대고 차를 하나씩 다 갖다 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모텔이 영업이 참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텔을 지어서 그 상업지역에 허벌판에 모텔만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몇 개가 들어가서 모텔 영업이 잘 됐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옆에 주거지역에 아파트도 들어오게끔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들어오게끔 됐으니까 한 10년,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허벌판에 모텔만 있었습니다. 상업지역에. 근데 그 주변에 주거지역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면서 학교도 들어오게끔 된 겁니다. 한 10년 지나면서 10년, 15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게끔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문 기자가 신문에다가 뭐라고 냈냐면 어느 어디에 가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옛날에 지어놓은 그 모텔촌을 질러서 학교를 가고 오는데 이거는 교육상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신문에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라면 모텔 영업을 하려면 몇 년마다 한번 갱신을 하게끔 되죠. 이 갱신할 때 이 모텔을 좀 없애야 되겠다고 해갖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전용해 놓고 그 모텔 영업을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텔에 있는 분들이 한 10몇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갖고 이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걸 시작하기 전서부터 모텔이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다. 근데 그 후에 학교가 지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영업을 못하게끔 하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소송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판사님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해서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거는 못 진다는 못한다고 패소를 하게끔 된 건데, 그때 그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의 영업행위,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그런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고 만들어진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게끔 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그 근처에 학교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을 때는 여기 근처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위해가 되는 영업행위를 못하는 것이지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경기도 광주시 조례 보게끔 여기 뭐가 있죠?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죠. 일반 상업지역인데 뭘로 돼 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돼 있죠. 참 이게 보면 이런 경우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에 그 전부 다 그 무슨 뭐 위락시설 뭐 이런 경우에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보니까 상업지구로서의 100%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상업지역으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할 수 있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를 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72페이지입니다.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에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합용도지구는 이런 겁니다. 어떤 땅이든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용도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더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켜요. 즉 다시 말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지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바뀌어야 되는데 필지 하나만 그렇게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없지, 어느 지역을 전부 다를 용도지역을 승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전부 다를 용도지역을 승급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지역에 이런 건물을 지금 지을 수도 있게끔 해야 되게끔 하고 용도지역을 변경시키기엔 좀 어렵다 할 때는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때 뭐라면 복합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라고 지정하면 용도지역에 의해서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복합용도지구에 이런 것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도 않고도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용도지역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조례로 늘어나는 것이 이게 뭐야?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내가 땅을 투자하려고 토지용계획 확인을 때 봤더니 무슨 용도지역 있고 그 옆에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있다면 그 용도지역보다는 몇 가지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끔 풀어준 것이 복합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 2년 전인가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건물을 좀 더 지을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복합용도지구. 보면 여주시 조례 51조의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 용도지역에서 허가되는 건물 말고도 복합용도로 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이런 건물도 지을 수가 있다. 좀 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복합용도지구도 우리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겁니다.